반갑습니다. 토아타입니다. 4월 3일 오늘 종목 검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는 일단은 파동 다 그렸다가 그죠? 이건 뭐 이미 다 얘기를 했던 거라서 일단 ABC 파동 딱 끝까지 온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오늘 이제 시가 개파락을 좀 크게 했죠. 근데 뭐 딱히 큰 뭐 여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나스닥 지금 선물이 우리나라 그 아침 장 초반에는 나스닥 선물이 4%대까지 빠졌었거든요. 마이너스 4.75%, 마이너스 4.7%까지 급락이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어제의 미국장은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그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시가가 급락을 한 상태였어요. 일단은 뭐 나스닥 열어놨으니까 이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하락 파동이 크게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서 자잘하게 나올 수는 있는데 큰 모습으로는 한번 얘도 마찬가지로 요 하락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일단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일단 놓고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뭐 우리나라는 일단 내일이 탄핵 선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끝나고 나면 일단은 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일단은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좀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이제 기각이 된 것과 인용이 된 거의 차이는 아무래도 이후에 어떤 이 지수의 모습에는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용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불확실 해소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이 대기 매수세가 아마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아마 쌍바닥을 그린 상태에서 이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물론 그 어떤 단기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거는 맞지만 이후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 리스크는 일단은 커지는 상황이라서 아마 첫 번째로 이제 환율이 크게 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오늘은 종목이 나오더라도 종목이 포착이 되더라도 사실 굳이 매매를 안 하는 게 낫겠죠. 내일 확인하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지수의 모습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계속 개인이 여기 개인이잖아요. 파란색이 계속 사실 순매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금야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지수의 이제 분차트를 보게 되면 네, 따로 이렇게 하락을 하지를 않았어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이제 상승이 나온 상태거든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개인이 사는데 지수가 안 떨어지고 안 밀린다? 좋은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이런 모습은 여기 이런 자리에서 이 고점 같은 이런 자리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단기 고점 신호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올 때 또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또 그냥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다시 또 하락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어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개인의 포지션도 보면 네, 순매수죠. 선물만 매도고 지금 콜옵션에다가도 많이 베팅을 한 상태고 거기에 외국인의 어떤 이 포지션이 지금 풋에다가 많이 베팅을 한 상태예요. 어제도
개인이 콜에다가 많이 걸어놨었어요. 예, 콜옵션에다가 굉장히 많이 걸어놨었고, 그래서 이제 약간 불안하긴 했는데, 미국장 올라가길래 그냥, 뭐, 그냥 무난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네, 그 상호 관세가 늦게 발표가 되고, 나스닥 뭐, 선물, 하락하고 우리나라 개파락이 나왔는데, 지금 요 모습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아마 그 언더슈팅이 나올 확률도 꽤 높다고 보고 있어요. 요 어떤 포지션만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요거는 옆으로 빼고, 그리고 내일이 이제 탄핵 선고잖아요. 아마 이제 오전 11시에 합니다. 오전 11시에 하는데, 아마 오전장은 내일 아마 오전장은 아마 그 등락이 굉장히 변동성이 클 거라고 봐요. 뭐 예를 들어 분 차트로 본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밀렸다가 만약에 탄핵 선고가 이제 나고, 만약에 파면 선고가 난다 그러면 아마 더 굉장히 끌어올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네, 그때도 아마 그때도 기각이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단기적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게 봅니다. 그래서 기각이 되는 것과 인용이 되는 거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있을 거니까 오늘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 내일 그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 그때 사셔도 돼요. 아마 이런 모습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언더슈팅 있었잖아요. 그죠? 네, 언더슈팅. 이런 모습이 한 번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밀렸다가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또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될 수도 있고요. 탄핵 이제 파면이 된다 그러면은 밑꼬리를 크게 달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굳이 불확실성이 있는 뭐 이런 거에서 베팅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뭐 아직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 찝찝한 거는 저런 거예요. 일단 지수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종목들을 보면 특히나 대선 관련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조기 대선 관련주 이재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여기서 엄청 뛰었잖아요. 이게 거의 다 팔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웬만한 종목들이 다 그래요. 지금 이게 얘네들도 결과는 몰라요. 당연히 모릅니다. 뭐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이 결과는. 근데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한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래서 이 세력 놈들도 지들의 물량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떤 처음에 작전을 했던 그거를 그냥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내일 아마 얘네들은 이재명 관련 인맥 관련주는 내일 아마 탄핵, 그러니까 파면이 선고가 되더라도 얘네들은 아마 단기 급락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일단은 단기 재료 소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단기 급락이 나오거나 또 이런 식으로 단기 급락이 나오거나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치 이제 인맥 관련주는 절대로 건들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봐도 IMC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네들도 여기서 다 이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력들이 작업을 했던 자기네들 어떤 물량이 있으니까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박살이 나는 거잖아요. 그때 아마 그냥 그거 대비해서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여기까지 올려놓고 이제 다 물량을 어느 정도 다 아마 털어내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아마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 털어먹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만약에
일단은 만약에 파면이 된다, 탄핵 인용이 된다 그러면은 인맥 관련주는 이제 끝날 거라고 보고 아마 정책 관련주들이 좀 뛸 것 같아요. 오늘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그 지역 화폐로 뛴 웹캐시랑 코나이거든요. 얘네 두 종목이 지금 또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면 그러니까 기각이 된다 그러면 얘들도 결국 이제 다 끝내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거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기각이 되면은 다 재료 소멸이니까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에 네, 파면 선고가 뜬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아마 추가로 급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음, 이제 파면 선고 나면은 조기 대선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정책 관련주들이 아마 단기간에 단기 급등이 이제 나올 확률이 높겠죠. 예. 그래서 내일 아마 오늘 양봉으로만 끝나준다 그러면 내일 그 상황을 보면서 만약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웹캐시랑 코나아이. 근데 지금 약간 더 세게 강하게 움직이는 게 웹캐시라서 웹캐시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코나아이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코나아이도 관심 있게 보면서 내일 아마 장중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예전에 2007년에 2007년이 아니 2017년에 그 박근혜 파면 때도 그랬었어요. 장중에 탄핵 그 파면 선고가 나기 직전에 지수가 쭉 밀렸습니다. 그냥 1점 몇 프로인가? 마이너스 1점 몇 프로까지 순식간에 밀렸다가 파면 선고가 나면서 쫙 하고 끌어올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내일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항상 어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과거는 주식은 특히나 그래요. 주식은 정말 이 과거의 모습이 굉장히 반복의 연속입니다. 엄청나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만약에 파면 쪽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은 이쪽 웹캐시랑 코나이 그 다음에 여기 이게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대주산업 얘네 세 종목은 이제 세종시 이전입니다. 그 대통령 집무실 아마 이전하겠죠 당연히. 이재명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파면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은 용산 집무실은 당연히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주. 그래서 옛날부터 나왔던 그 세종시 이전이 아마 이번에 될 것 같아요.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지는 못할 거잖아요. 지금 이미 윤석열 때 그걸 개방을 다 시켜버려가지고 보안 쪽에서는 완전히 취약해졌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세종시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보고 있는데 프롬파스트가 이제 약간 대장격으로 움직였고 오늘은 유라테크가 더 강하네요. 근데 거래 대금이 너무 꽝이에요.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조막손들 느낌이라서 이게 좀 찝찝하기는 해요. 근데 분명히 이슈는 그 이슈몰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고 그 다음에 나우 아이비랑 대성 창투는 이제 일자리 관련주였어요. 그래서 뭐 괜찮았었죠. 그런데 나우 아이비는 약간 차트가 조금 좋지는 않고 대성 창투는 다시 한번 올라서려고 하는 이렇게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세력 놈들도 이런 어떤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이렇게 포지션을 어떤 움직이기 위해서 약간 스탠바이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털어먹고 일단은 아마 몸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각이 된다. 기각이 된다 그러면 저는 가장 유심히 보는 종목은 전쟁 관련주입니다. 차트는 다 안 좋아요. 차트는 빅텍, 스페코, 휴니드, 한일 단조 요 네 종목이 원래 그 방산인데 얘네들이 전쟁 관련주입니다. 굉장히 항상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전쟁 관련주로 묶여 있는 테마주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만큼 나라가 어떤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이제 환율이 아마 우리나라가 좀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지금도 사실 환율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급등을 한 상태인데 오늘자로 지금 뭐 1467원인가 그래요. 근데 이 환율이 아마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물론 환율 상승에 따른 어떤 수혜주들이 옛날에는 전통적인 수혜주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 업종이었어요.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수출하는 업체한테는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예, 우리나라 제품이 어쨌든 간에 더 싸게 먹힐 수가 있는 거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업종에는 조금 호재였는데 이게 근래는 또 바뀌어서 예전에는 자동차라던가 반도체 이런 쪽이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수혜가 될지. 근데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조선 업종이 있었잖아요. 조선, 해운 이런 쪽 그쪽들이 또 이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직 이거는 확실히 모르겠고 일단 관심을 두는 거는 여기 전쟁 관련주 아시잖아요. 작년에 윤석열 계엄 기각이 된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분명히 좀 어떤 굉장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예를 들어 한 50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이게 100이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예,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 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쪽 슈니드는 최근에 한번 움직였었는데 이거는 딱히 그거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건 보잉 관련해서 여기에 보잉이 2대 주주 쪽 해가지고 이제 전투기 그거 관련해서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봐서도 슈니드 돈을 썼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근데 아마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이 윤석열 관련주는 항상 나왔던 게 애니능률이랑 덕성입니다. 그래서 이놈들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느낌이죠. 예,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보면서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 가장 먼저 뛰는 건 아마 애니능률이랑 덕성일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은 아마 내일 굉장히 민감하게 바로 즉시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 단타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윤석열이 복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졌었던 대왕고래 관련주 동양철관이랑 화성밸브가 넥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얘네들이 알래스카 이번에 LNG로 이제 가스관으로 묶여서 뛰었는데 원래는 얘네들이 또 대왕고래로 묶였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한번 뛸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관심을 놓고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은 내일 장세에 따라서 하면 되고 오늘 급락이 나오구나 벌써? 얘네들은 급락이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딱히 글쎄요, 의미를 둘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오는 거는 또 괜찮죠.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내일 또 초반에 또 급락이 추가로 이렇게 나왔다가 만약에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고 파면 선고가 뜬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한번 이렇게 장중에 뛰었다가만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쨌든 돈을 많이 썼잖아요. 특히나 이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얘는 거의 이제 완전 대장급이니까 굉장히 많이 터지긴 했네요.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여기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팔아 처먹은 거죠. 팔아 처먹은 거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장중 단타로 붙는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근데 얘네들은 대장격 애들은 장중 분차트로 보면 기각이 되면은 그냥 점하한가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냥 하한가니까 건드면 절대 안 되겠죠. 근데 파면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한번 이렇게 올렸다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마 하락이 나오든 뭐가 됐든 만약에 하락이 오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하락이 나오고 내일도 오전에 추가로 또 하락이 또 나와준다 그러면 분차트로 보는 게 낫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동신건설이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동신건설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추가로 오늘 밀려서 끝나요. 끝나고 나서 내일 오전장에도 또 추가 하락을 합니다. 파면 선고 나기 전까지 11시 전까지 하락을 하고 있으면 이제 관심 놓고 보는 거죠. 상승이 나오면은 볼 필요가 없는 거겠고, 11시 전까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굳이 뭐 갖다 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올라가다가 뭐 어떤 식으로 뭐 나든 그 이후에는 아마 선고가 난 다음에 박살이 날 거니까. 근데 오늘 하락을 하고 내일도 하락을 한다. 그때는 관심을 놓고 보다가 파면 떴다 그러면 잽싸게 달라붙어서 단기 매매를 하고 그러고 나서 끝내야겠죠. 일단은 단기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길게 들고 가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세력 글쎄 잘 모르는 개인분들은 아마 분명히 세력들은 또 치고 아까 끌어올릴 거예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끌어올렸다가 단기간에 바로 장중에 그냥 박살을 낼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손 느린 분들은 아마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장중 단타 그냥 뭐 하겠다면은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준다 그러면은 관심을 놓고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사실 검색을 미리 해놨었어요. 이거는 웰컴택은 이제 포착이 됐었고요. 그래서 카페에 올렸었던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다 같이 부자 되는 세상, 카페입니다. 카페고, 4월 2일에 이제 올렸던, 매수가부터 해가지고, 진짜 어저께까지는 정말 또 속을 썩였거든요.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막, 이랬는데, 오늘 다행히, 시가로, 목표가 이상이 바로 나와줘서, 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약품도 4월 1일자 영상에서 포착이 됐었던 종목이어가지고 코멘트를 남겨드렸었는데 제일약품은 엄청 세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집단성 그 다음에 이슈가 확실하게 좀 있는 종목들은 기법대로 잘 가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기법 뭐 100%가 없다 보니까 실패가 뜨는 종목들도 있고요. 넥스틸도 포착 종목이었고 잘 상승이 나와줘서 다행입니다. 이거는 AF로 잡혔던 종목이라서 거기다 집단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알래스카 LNG 그래서 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법이었고 거기다 집단성 종목이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성공이 잘 나왔습니다. 오늘 잡히고 있는 종목이 관심 있는 종목이 얘네들이에요. 근데 지금 휴스틸은 좀 밀려서 아마 안 될 것 같고 T-로보틱스도 살짝 좀 밀려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지금 넥스틸을 보고 있는 기법이 이게 스윙으로 잡힌 종목이에요. 넥스틸이 그래서 넥스틸은 뭐 좀 전에 뭐 탄핵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일단 오늘 기법에도 잡혔으니까 이 종목은 오늘 사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내일 분명히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내일 한번 장중에 그 뉴스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넥스틸이 오늘 잘 끝나줍니다. 기법에 확실하게 잡힌 상태로 끝나준다 그러면 넥스틸이 내일 만약에 변동성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넥스틸에다가 한번 베팅을 해봄직할 것 같아요. 뭐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 생각에는 넥스틸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역대 신고가를 돌파했던 종목이었거든요. 여기가 역대 신고가였어요. 상장 후에 그 다음에 또 지금이 여기가 박스권이었잖아요. 박스권이었는데 여기를 이거 뭐야 지지가 된 상태에서 어쨌든 반등이 나왔는데 가장 좋게 본 거는 역대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그게 이런 어떤 그 파동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또 뚫고 이렇게 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라 이런 자리면은 사실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좀 위험해요. 많이 팔아 처먹은 자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 급등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급락 조정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조정 그 자락이 끝자락이 어쨌든 다 박스권의 이제 상단까지 왔던 상황이었고 여기서 다시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어떤 모습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파동이 한 번은 또 나오겠죠. 뭐 이거를 작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뭐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뭐 여기를 돌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반등은 어느 정도 주고 그러고 나서 이런 이게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죽겠죠, 그죠? 예, 죽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요 자락인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요 파동을 다시 한번 그리려고 하는 이게 뭐 하락 파동이다 그러면 A, 그다음 B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요걸로 한번 관심 있게 넥스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T 로보틱스랑 휴스틸은 오늘 이제 더 올라가줘서 끝나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을 올라타서 돌파가 된 상태로 종가가 마감을 하면 얘네들도 관심주로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웹캐시입니다. 웹캐시 아까 얘기했던 요거는 이제 탄핵이 돼야 되는 거죠. 탄핵이 파면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내일 한번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지켜보고 있다가 사는 게 아니죠. 조정이 나올 때 떨어질 때 사면 안 돼요. 그죠? 큰일 납니다. 만약에 기각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바로 하한가예요. 다 하한가예요. 조기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은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그냥 박살 납니다. 그냥 제로 소멸인 거기 때문에 그냥 다 하한가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지수도 또 박살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한동안은 좀 암울한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주식 시장은 또 그렇게 막 박살나고 그럴 것 같아도 그냥 또 시장은 또 살아 있습니다. 그냥 또 돈이 움직이는 곳은 돈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뭐 정이고 자시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돈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거기에 걸맞게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웹캐시 그다음에 코나이 두 종목 같은 종목이니까 그냥 같은 테마니까 같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캐시는 이제 신고 돌파로 잡히는 종목입니다. 유라테크도 잡히네요. 아 그러네. 거래 대금이 이제 올라서가지고 유라테크랑 웹캐시 아까 유라테크가 세종시 이전이었잖아요. 이전 그 테마주. 그래서 이제 같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라테크도 여기 관심주에다가 일단 등록을 해 놓을게요. 어쨌든 내일 그래도 뭐 확률은 반반이겠죠.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좀 탄핵 인용이 되면 좋겠어요. 정권은 또 바뀌면 되잖아요. 그죠? 5년 뒤에 뭐 박근혜 파면 된 다음에 문재인 되고 나서 다시 또 윤석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은 그냥 뭐 선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뭐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고 그다음에 총선은 4년마다잖아요. 4년이든 5년이든 그럴 때마다 어쨌든 정치인들이 그래도 어떤 이 국민들의 눈치는 좀 보잖아요. 그죠? 근데 계엄은 아니잖아요. 그죠? 계엄은 아니죠. 엄연히 계엄은 정말 아닌 거예요. 그거는 억압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옛날이 아닌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 2025년 이 시대에 억압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정권 그 유지하겠다라고 계엄 옹호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바뀌면 되니까 그 5년 못 참을까. 5년 뒤에 또 못하면 또 얼마든지 또 대선 때 바뀌잖아요 정권이. 뭐 그렇다고요. 여기까지만 그냥 얘기하고 어쨌든 그래도 좀
어쨌든 확률은 반반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어, 그리고 이제 또 보고 있는 종목은 요 종목입니다. 3기 EV. 요 종목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쭉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죠? 반등이 뭐 중간에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이거는 여기는 이제 뭐 이게 아마 권리라 거 보니까 뭐 무증이었었나 봐요. 무상증자. 어쨌든 지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여기 바닥을 좀 잘 다진 느낌이에요. 굉장히 잘 다진 느낌입니다. 네. 잘 다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제 유의미한 어떤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 상황에서 눌림이 나온 자리라서 잠시만요. 음, 이게 지금 이평선들이 지금 밀집이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랑은 틀린 거는 직전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뭐 유의미한 봉들이 나왔었어요. 여기도 그렇고. 근데 그 이평선들의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이 기울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61선, 121선 뭐 이런 거. 그다음이 여기는 아예 이제 급락을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 자리고, 어떤 직전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진 상태였는데 그냥 완전 되게 이쁜 그 박스권 모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돌파가 된 상태에서 오늘 살짝 이제 눌려주고 있어서 이거는 관심주로 놓고 보는데, 이게 아마 내일 탄핵이 아니었으면 오늘 아마 포착 종목으로 올렸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내일 상황을 봐야 되겠죠. 결국은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내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EV 보고, 근데 집단성 종목은 아니에요. 띈 걸 보면은 집단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애경산업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여기 보시면은 최고의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이게 꼭대기면은 위험한데, 뭐 이런 자리나, 그죠?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 딱히 뭐 팔아먹을 수도 있다. 물론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신고가를 돌파하는 날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이런 꼭대기에서 나온 거는 좀 위험하겠죠. 근데 나온 자리가 꼭대기도 아니고, 그죠? 이 어떤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이 바닥권에서 나온 이 최고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좀 좋게 봅니다. 대부분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한번 모르겠어요. 좀 더 하락을 더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다음에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종목들이 꽤 있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양봉이면 뭐 해당이 없을 거고요. 종가로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내일 상황을 지켜보다가 밀렸을 때 분명히 변동성은 아마 내일 꽤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중에 지수가 흔들리겠죠. 그러면서 종목들도 어떤 이 급락, 급등 뭐 이런 걸 아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 모습이. 그럴 때 잘 하면 되는데, 다만 기각이 됐을 때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기각이 됐을 때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쪽 종목들이 오히려 넥스틸 같은 경우는 기각이 되더라도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애니능률이 가장 아마 덕성이랑 가장 크게 움직일 것 같고요. 얘네 두 종목이 기각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 종목들, 그 다음에 여기에 대왕고래 관련주들 아마 어느 정도 시세는 한번 힘을 받을 확률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넥스틸은 이러나 저러나 한번 괜찮은 어떤 모습이
나와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근데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아예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냥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냥 내일 11시 결과 나오는 거 보고 그러고 나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지수는 지수는 좋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좀 줄어들긴 했네요. 장 막판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여기 이제 외국인이 빨간색인데 어쨌든 풋옵션이 좀 줄어들고 있고 개인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만약에 이게 바뀌면서 근데 아직 2시 40분이라서 바뀔 확률은 낮겠네요. 그럼 내일도 약간 조금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개인은 코스닥이 900억이 넘어갔고 계속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지수는 그쵸, 딱히 밀리질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오늘 장은 이제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딱히 내일 한번 확인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대응하셔서 그리고 어쨌든 뭐 주식을 뭐 하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뭐 어쨌든 우리 카페 회원님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주식을 우리가 계속 좀 안정적으로 어쨌든 간에 해 나가려면 결국은 파면이 되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주식을 떠나서도 어떤 자유로운 삶을 지금까지 어떤 지금처럼 이런 어떤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도 아무래도 파면이 되는 게 좋죠. 계엄은 정말 아니잖아요. 네. 괜히 또 정치적 성향, 그 정치적 성향에 대한 댓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토아타였습니다.